안녕하세요. 빅버드 게임이론입니다. 수원이 리그 14라운드에서 아산에게 패하며 충격적인 4연패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부산이 6패를 하고도 승격에 실패했는데 수원은 13경기 만에 벌써 6패를 달성하며 다이렉트 승격에 빨간불이 켜졌죠. 그렇다면 이날 염기훈 감독의 축구는 어땠는지 아산의 수비 전략, 수원의 공격과 카즈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아산의 수비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바로 4명을 전방에 세워 수원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렇게 5-4-1 대형으로 수비하다가도 압박을 시작할 때면 미드필더 정마호를 올려 전방에서 3-1 대형을 만들어 압박했죠. 이렇게 최전방의 누네즈를 필두로 김승호, 정마호, 강민규가 압박하다가 상황에 따라 왼쪽 윙 김승호가 내려가면 미드필더 김종석이 올라와 4명이 중앙의 공간을 틀어막으며 압박하였고, 어쩌다가 김승호와 김종석이 모두 내려와 있으면 우측 윙백 강준혁이 중앙으로 올라와 압박 숫자를 4명으로 맞췄죠. 지공 상황에서 수원의 공격이 대부분 중앙을 통한다는 것을 아산의 김현철 감독이 알고 잘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앙을 막아 수원의 공격을 측면으로 몰아낸 다음에는 양쪽 윙백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여 강하게 압박하였고, 이로 인해 전반전 수원은 제대로 된 공격을 거의 하지 못했죠. 이 와중에 전진우와 퉁가라는 롱볼을 의식해서인지 이전 경기들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며 삼성과 간격이 벌어졌고, 덕분에 아산의 조직적인 압박이 더욱 효과를 냈습니다. 지금은 좌측 윙백 이은범이 순간적으로 올라가 아산 선수들이 수원 선수들을 한 명씩 마크하는 상황인데요. 역시 전진우와 퉁가라가 모두 높은 위치에 있던 탓에 2선과 3선의 간격이 벌어지고 아산이 볼을 뺏어내며 역습을 진행하죠. 이처럼 전반전 아산은 올 시즌 수원을 상대한 팀들 중 가장 조직적인 압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산이 경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압박하자 수원은 롱볼을 활용하여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아산 선수들이 전방 압박에 나설 때 뒷공간을 활용하여 빠르게 롱볼로 공격하려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날 선발 출전한 원톱은 김현이 아닌 밀리치였고, 원톱이 공중볼을 따내고 공격수들에게 연결해주는 플레이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김현이 교체로도 투입되지 않으며 이날 수원은 롱볼을 통해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원은 지공 상황에서 아산의 수비를 뚫어야 했는데, 지난 부천전의 전반처럼 이날도 염기훈 감독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 준비한 패턴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중 돋보였던 것이 바로 왼쪽 풀백 이상민의 활용인데요. 종적인 움직임만을 가져가던 이전과 달리 이상민은 이날 종종 중앙으로 움직이며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카즈키에게 패스한 뒤 우측 윙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들어가고 카즈키가 곧바로 이상민에게 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이상민이 퉁가라에게 패스한 뒤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들어가는데요. 비록 퉁가라가 이상민에게 연결하진 않지만 이상민이 왼쪽 풀백 자리에서 볼을 내준 뒤 순간적으로 중앙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준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는 다름 아닌 염기훈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군입대 전 박대원이 이러한 움직임을 자주 가져가며 공간을 잘 활용했는데, 덕분에 박대원이 왼쪽 풀백 자리에서 뛴 날은 항상 좋은 움직임과 빠른 상황 판단으로 수원이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곤 했죠. 앞으로 이상민이 계속 이 자리에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이상민은 측면에 김주찬에게 패스한 뒤 미드필더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며 수원의 공격에 힘을 보탰죠. 또한 수원 선수들이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과감하게 전진 패스를 하는 장면이 이날도 나왔습니다. 장호익이 전진하다가 김종석과 강민규 사이의 좁은 간격으로 과감하게 패스하거나, 이시영이 우측면에서 볼을 잡은 뒤 중앙으로 드리블하다가 김승호와 정마호 사이 간격으로 내려온 퉁가라에게 패스하고, 퉁가라가 몸의 방향을 돌리며 볼을 받고 전진하며 좋은 찬스를 만들었죠. 지금은 이날 수원의 공격 중 가장 잘 짜인 장면인데요. 이시영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전진우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고 미드필더 정마호를 끌면서 중앙에 공간이 생기는데, 퉁가라가 이곳으로 진입하여 이시영, 퉁가라, 전진우의 3자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진우가 카즈키에게 패스하고 카즈키가 반대쪽에 김주찬에게 패스하며 1대1 상황을 만들어주죠. 이때 에너지 레벨이 높은 왼쪽 풀백 이상민이 언더래핑하며 수비를 끌어 공간을 만들어주고, 김주찬이 주특기인 오른발 슈팅을 하죠. 저번에 말씀드린 낮게 내려앉은 상대 공략법 영상의 내용 중 여러 개가 모두 녹아든 장면이었습니다. 그나마 경기 초반에는 이렇게 좋은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활용하려는 모습이 보였지만, 이 장면 이후로는 약속된 패턴으로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한 점에서 염기훈 감독의 부족한 세부 전략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카즈키가 순간적으로 김종석과 강민규 사이 간격으로 내려와 볼을 받고 몸의 방향을 돌려 전진하다가 파울을 얻어내는데요. 이 장면에서도 수원 공격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수원은 공격 상황에서 때때로 퉁가라가 내려오며 4-3-3 대형을 만드는데, 보통 4-3-3 대형에서는 센터백이 볼을 잡을 때 8번 미드필더나 10번 미드필더가 순간적으로 상대 미드필더 사이 간격으로 내려와 패스를 받고, 이때에 맞춰 전진하는 6번 미드필더가 공격 진영을 보고 공을 받을 수 있게 패스해주는데요.
지금은 센터백 장우익이 8번 미드필더 카즈키에게 패스할 때 6번 미드필더 이종성은 카즈키에게 원터치 패스를 받으러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장우익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자 카즈키는 어쩔 수 없이 수비를 등지고 몸의 방향을 돌려 전진할 수밖에 없고 순간적으로 개인기를 활용해 겨우 파울을 얻어내죠. 이렇게 주위에서 패스 줄 곳을 만들어주는 약속된 움직임이 없다 보니 올 시즌 카즈키는 이런 식으로 매 경기마다 고립된 채 장점을 잃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카즈키 주위에 유기적인 움직임으로 침투하는 선수가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김주찬이 측면에서 볼을 받을 때 이상민이 빠르게 오버래핑하자 카즈키가 침투하는 이상민에게 원터치로 내주며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만들죠. 이렇게 카즈키는 주위에 패스 줄 곳이 있을 때는 수준급의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입니다. 상대팀도 이러한 카즈키의 장점을 알기 때문에 안 그래도 카즈키가 볼을 잡으면 기본 2명 이상의 선수들이 달라붙는데 주위에서 도와주는 움직임마저 없으니 플레이메이킹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볼을 질질 끈다는 단점만 부각되고 있죠. 지난 시즌 중반에 카즈키는 자유로운 공간에서 시원하게 침투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였는데 올 시즌 카즈키는 수비에게 둘러싸인 채 볼을 빼앗기거나 파울을 얻어내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반 33분에 나온 카즈키의 퇴장 장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카즈키가 볼을 받고 전진 패스를 하려고 하지만 볼을 받으러 내려와주는 공격수가 없습니다. 밀리치와 김주찬 그리고 퉁가라는 모두 전방에 높은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해 삼성과의 간격이 벌어지죠. 좌측면에서 내려와주는 선수가 없이 공간이 텅텅 비자 카즈키는 이 공간으로 직접 드리블합니다. 역시 상대 수비가 카즈키에게 달라붙어 파울로 공격을 끊고 카즈키는 팔꿈치로 김종석을 가격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죠. 물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비신사적인 행동이지만 올 시즌 카즈키가 제대로 된 전술 없이 상대 선수들에게 둘러싸여 내내 거친 파울을 당하며 예민한 상태로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염기훈 감독이 카즈키의 퇴장으로 인해 계획했던 축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카즈키의 퇴장 이후 수원의 공격은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공격 시 선수들 사이 종적인 간격이 너무 넓었고 지금은 아산이 내려앉은 상황인데 중원에서 도와주는 선수 없이 무작정 롱볼을 올리죠. 또 어떻게든 전방에서 볼을 지켜내지만 주위에 도와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수적 열세 상황이다 보니 수원은 후반전에 일단 낮게 내려앉은 뒤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상대 진영에서 볼을 뺏어내도 이 선에서 퉁가라, 유재호, 이정성은 모두 가만히 있고 명준재와 손석영만 공격합니다. 그리고 손석영은 아산 수비 6명에게 가로막히고 말죠. 수원 선수들은 일단 볼을 앞으로 걷어내고 운 좋게 볼을 따내면 역습을 진행하지만 지금도 손석영과 명준재만 공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무리 한 명이 없다고 해도 역습 상황에서 지시된 움직임이 없는지 퉁가라가 전진하는데 명준재는 전방으로 침투하지도 않고 볼을 받기 좋은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결국 퉁가라가 개인기로 수비 여러 명을 제치며 전진하죠. 이 와중에 밀리치는 수원이 롱볼을 시도하는데도 계속해서 오프사이드를 범합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혼전 상황에서 수비수 맞고 흘러나온 볼이 손석영에게 떨어져 수원이 좋은 찬스를 맞지만 퉁가라가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며 수원이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죠. 물론 선수 개인이 골 결정력을 발휘하면 좋겠지만 역습 상황에서 제대로 된 움직임 없이 운 좋게 한두 번 찾아오는 찬스만을 활용해야 하는 이 시스템의 문제가 더 커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수원 선수들은 많은 활동량으로 2경기 연속으로 발생한 수적 열세 상황을 견뎌냈습니다. 아산의 역습 상황인데 지금은 밀리치마저 빠르게 수비 진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시간대에도 수원 선수들은 아산이 역습을 진행할 때마다 전력으로 수비 가담을 해줍니다. 덕분에 수적 열세에도 수원이 경기 막판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칠 수 있었죠. 하지만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황기욱의 중거리포로 아산이 수원을 상대로 1대0의 승리를 거둡니다. 이렇게 마무리된 이날 수원의 경기는 세부 전략의 부재와 퇴장이라는 총체적 난국 속에서 선수들의 활동량과 투지만이 남은 경기였습니다. 충격적인 4연패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염기훈 감독 혹은 박경훈 단장이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